혹시 밤이 오면 도리어 마음이 불안해지시나요? 잠자리에 누우면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많아지다가 결국 오늘도 수면제에 손을 뻗게 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 나이 91, 평생을 환자와 함께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어젯밤에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며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계십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단 7일 만에 약 없이 꿀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도 한 번도 깨지 않고서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대부분이 그날 밤부터 잠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50대 이상 한국인 3명 중 1명이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불면증이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성 피로, 우울증, 치매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까지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잠은 더욱 오지 않거나 그나마 괜찮던 잠도 점점 얕아질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면 새벽에 자꾸 깨는지 그 의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91세 의사인 제가 직접 실천하고 환자 수백 명에게 효과를 본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7일간의 숙면 프로그램과 10초 자가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현직 의사로서 50년간 한 500명 이상의 불면증 환자를 진료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병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을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저처럼 평생을 환자와 함께한 노년의 의사들이 매일 건강과 잠에 대한 진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새벽 2시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이유.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에는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한밤중에 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그 뒤로는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는다고 하십니다.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쌓이는 것은 괜찮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결국 사람은 몸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83세의 박노식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박노식 어르신은 매일 새벽 2시 40분만 되면 칼같이 눈이 떠져 1시간 이상을 뒤척이다 결국 텔레비전을 켜거나 신문을 가져다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낮 동안 늘 피곤하고 낮잠 자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식사 시간마저 불규칙해집니다. 일상의 중심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대구에 사시는 70대 김미연님은 극심한 악몽 때문에 잠드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두근거려 다시 잠드는데 2-3시간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늘 긴장된 표정으로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한 번은 진료 순서를 부르자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셨죠. 길어진 수면 부족은 이토록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서울의 76세 조광희님은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이제는 약을 먹어도 2시간 이상 잠들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반알로 시작해 한 알, 2알로 약을 늘려가며 약효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약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알기에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수면제는 처음에는 잠을 가져다 주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꾸 새벽에 깨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몸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하지 못하니 외부 자극이나 습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분들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확인하며 좌절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저 남들처럼 아침까지 푹 한번 자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삶의 기본을 되찾고 싶은 간절한 외침입니다.
기억에 남는 분 중에는 인천의 81세 정복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새벽에 깨면 거실 불을 켜고 멍하니 앉아 계시는데 시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우울감이 겹쳐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기억, 면역 체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불면은 몸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갈 의욕마저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상태가 평생 지속될 거라 여기며 그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래 라고 말하고 체념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잠이 달라질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 위치한 작은 세포 덩어리인데 햇빛과 어둠을 감지해서 우리 몸에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를 알려줍니다. 젊었을 때는 이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해가 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생체 시계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조금씩 느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멜라토닌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20대 때와 비교하면 70대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잠들어도 얕은 잠만 자게 되고 새벽에 자주 깨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코르티솔이 아침에 높아져서 우리를 깨우고 밤에는 낮아져서 잠들 준비를 하게 합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이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공통점은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은 대부분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을 일찍 드시거나 적게 드시면 한밤중에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혈당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대는 혈당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잠들기 전에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이 바로 꿀과 소금의 조합입니다. 단 한 스푼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 그분들의 공통점은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 이것을 딱 한 스푼 드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고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을 시작한 뒤로 설치던 잠이 돌아오고 밤이 두렵던 분들이 이제는 밤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이 상쾌해지고 낮 동안의 표정이 밝아졌으며 무엇보다 나도 다시 잠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 역시 하룻밤에 2-3번씩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깨고 나면 다시 잠드는데 한참이 걸렸고 아침에는 개운하기는커녕 더 피곤했습니다. 진료를 보며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분들은 오죽할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밤에 편안한 잠을 자야 낮을 견딜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하지만 제 하루는 늘 피로로 시작되었고 예전에는 눈만 감으면 잠들던 제가 어느새 뒤척이는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던 오랜 환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약 없이도 새벽에 안 깨고 잘 잡니다. 그분은 수년간 수면제를 끊지 못해 무척 고민하시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웃었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한결 즐거워 보였습니다. 정말로 새벽에 깨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변했다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듣자 하니 잠들기 전에 무언가를 딱 하나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며칠 뒤 저도 집에서 조용히 따라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다고 잠이 크게 달라지겠어 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피로감이 예전보다 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나 오늘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잤네. 그날 아침의 상쾌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날과 똑같은 저녁을 먹고 똑같은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밤이 달라지니 아침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이건 정말로 내 몸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그 후로 저는 그 방법을 조금씩 제 방식대로 다듬어 몇몇 환자분들께 조심스럽게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한두 분씩 선생님, 요즘 새벽에 잘 안 깨요. 예전보다 깊이 자는 것 같아요. 같은 말씀을 꺼내셨고 저는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환자분들 중에는 그 방법을 실천한 지 며칠 만에 몸의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줄었다는 분도 계셨고 새벽에 깼다가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다며 신기해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하루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매일 밤 화장실 때문에 한 번은 꼭 깨시던 분이 어느 날 아침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안 깨고 아침까지 쭉 잤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저 또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잠드는 방식은 훈련된 습관이며 회복될 수 있는 감각이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그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더 잘 통하는지 제가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떠올리며 하나하나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숙면에 성공한 분들은 모두 특정 행동을 시작한 날부터 잠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행동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단 1분이면 충분했고 복잡한 준비물도 필요 없었습니다. 돈이 드는 일은 더더욱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나 평범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런다고 잠이 달라지겠어요. 그렇게 말하던 분들의 눈빛이 며칠 실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침 진료실에 앉아있는 분들의 얼굴에 부드러운 인상이 깃들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금방 지친 기색을 보이던 분들이 이야기 끝까지 눈을 맞추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밤이 오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잔 기분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수면 개선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잠은 몸만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기반이 회복되니 삶의 리듬이 돌아오고 기분 나쁜 날이 줄어들자 다시 바깥 활동을 나갈 의욕을 느끼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손주 생일에 처음으로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신 분도 계셨고 한동안 나가지 않던 동호회에 다시 나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외출이 두렵다고 하셨던 분이 말입니다. 무엇이 그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단 한 스푼,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기적의 한 스푼, 정확한 방법과 원리. 이제 그 한 스푼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꿀과 소금입니다. 처음 들으면 의아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올바르게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잠이 실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꿀과 소금을 섞는다고 모두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꿀하고 소금 타서 먹어봤는데 별 차이가 없던데요. 그래서 어떤 꿀을 썼는지 소금은 얼마나 넣었는지 여쭤보니 마트에서 산 가공 꿀에 소금을 차 숟가락으로 가득 넣어 드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조합은 매우 섬세하게 작용합니다. 꿀, 열을 가하지 않은 향이 진한 천연생 꿀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주로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을 사용합니다.
소금,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 같은 자연 소금이 좋습니다. 양, 소금은 아주 약간 작은 차 숟가락에 10분의 1도 안 되게 손가락으로 살짝 짚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밤중에 갈증으로 깰 수 있습니다. 물 온도. 꿀은 뜨거운 물에 넣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므로 손을 담갔을 때 따끈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 꿀소금물은 잠들기 약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료의 종류와 양, 물의 온도, 마시는 시간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다고 하셨던 분들도 이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자 닷새째부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꿀과 소금이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입니다.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면서 밤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깨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당 저하입니다. 꿀은 이것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꿀은 간에서 글리코겐을 저장하도록 돕습니다. 글리코겐은 우리 몸의 예비 에너지원입니다. 밤새 우리 뇌는 계속 활동하는데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글리코겐에서 가져옵니다. 글리코겐이 충분하면 뇌는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우리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흡수를 돕습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를 잠들게 하는 핵심 호르몬이죠. 결국 꿀은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금입니다. 소금, 특히 천일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적절한 양의 소금은 부신 기능을 지원합니다. 부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부신이 지쳐 있으면 밤에도 코르티솔이 불규칙하게 분비되어 잠을 방해합니다. 소금의 미네랄은 부신 기능을 회복시켜 코르티솔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소금은 체액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체액 균형이 깨지면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거나 갈증으로 깨게 됩니다. 적절한 양의 소금은 이것을 예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입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되므로 손가락으로 살짝 짚는 정도, 정말 미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합은 약처럼 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완되고 이제 밤이 왔구나 라는 신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약을 줄이고 싶지만 불안한 분들에게 이 조합은 아주 좋은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재우는 방법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드는 법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부릅니다. 91세 의사가 제안하는 7일간의 숙면 프로그램.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제 50년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7일간의 숙면 프로그램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하나씩만 바꾸어 몸이 잠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1일차, 따뜻한 물 1컵, 꿀 1스푼, 소금 1꼬집. 이 한 잔을 준비하는 데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시작만으로도 첫날 밤부터 몸의 긴장이 줄어드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컵에 미지근한 물 200ml 정도를 준비하십시오. 뜨겁지 않고 손을 담가도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여기에 천연 생꿀을 티스푼으로 하나 넣으십시오. 그리고 천일염을 손가락 끝으로 아주 조금, 정말 한 꼬집만 넣으십시오. 잘 저어서 잠들기 30분 전에 천천히 드십시오. 2일차, 같은 방식으로 꿀소금물을 드신 뒤 잠들기 전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끕니다. 대신 잔잔한 라디오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보시길 권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밝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습니다. 3일차.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고 커튼을 쳐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듭니다. 필요하다면 안대를 착용하세요. 잠은 빛에 매우 예민해서 환경만 바꿔도 잠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어두울 때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밝을 때 분비를 멈춥니다. 그래서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이나 디지털 시계의 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천이 약간 낮아집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조금 서늘하다 싶을 정도가 좋습니다. 담요로 천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4일차.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커피나 술은 피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 과정 때문에 잠을 방해합니다. 위에서 음식을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쓰면 몸은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또한 소화 과정에서 천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의 방암기는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저녁에 마신 커피는 자정이 넘어서도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5일차.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그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깨어나도록 준비합니다. 그러면 밤에 잠드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주말에 늦잠을 자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집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하십시오. 낮에 피곤하면 3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일차. 햇볕을 조금 더 쬐어봅니다. 산책을 하거나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어도 좋습니다. 낮에 햇빛을 보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제자리를 찾아 밤에 잠이 더 잘 오게 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우리 뇌는 지금이 낮이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잠이 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 너머의 햇빛보다 직접 밖에 나가서 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유리창은 햇빛의 중요한 파장을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마당에서 화초를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7일차. 지금까지 실천한 모든 습관을 유지하며 자신의 잠을 관찰합니다. 몇 시간을 잤는지, 몇 번을 깼는지, 아침 기분은 어떤지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작은 수첩에 간단히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제는 11시에 잠들어 새벽 3시에 한번 깼고 다시 잠들어 7시에 일어났다. 아침 기분은 70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기록을 하면 자신의 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날 잠을 잘 잤는지, 무엇을 했을 때 잠이 좋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변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반드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양의 꿀과 소금, 마시는 시간, 침실의 온도와 빛과 소리, 이 모든 조건이 내게 맞춰질 때 몸은 다시 잠드는 자연의 힘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실제로 일주일 만에 수면제 양을 절반으로 줄이신 분도 계시고 약 없이 아침까지 통잠을 주무신 분도 계십니다. 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잠들기 전 꿀과 소금 한 스푼을 드시기 시작한 분들은 단순히 잠만 잘 자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이정인님은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꿀소금 수면법을 석 달 실천한 뒤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낮아져 의사로부터 약을 줄여보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깊은 잠을 자니 몸이 이완된 것입니다. 이정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나니 혈압을 재보니 정말로 낮아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약도 줄였고 매일 아침이 상쾌합니다. 잠만 잘 자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부산의 김용호님은 기억력 감퇴로 고민하셨습니다. 아내 이름도 가끔 잊어버리셨지만 꿀잠을 자기 시작하면서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최근에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김용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머리가 멍했어요.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데 잠을 잘 자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수면은 우리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못 자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매 예방에도 좋은 수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대구의 박명자님은 오랜 관절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기 시작하니 통증도 줄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박명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밤에도 자주 깼어요.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요. 그런데 꿀속 물을 마시고 잠을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요. 통증도 줄었고요. 이제는 계단도 좀 더 편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 작업을 합니다. 손상된 조직을 치유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잠을 못 자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을 잘 자면 통증 역치가 높아져 같은 자극에도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광주의 최영희님은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모든 게 힘들었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나고요. 그런데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조금씩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직도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손주들 보러 갈 마음도 생기고요. 수면 부족과 우울증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울하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더 우울해집니다. 이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수면 개선입니다. 잠을 잘 자면 세로토닌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잠의 힘을 느낍니다. 잠은 하루의 쉼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의 준비 과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약을 줄이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건강을 지킬 때도 수면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잠부터 고치십시오. 잠만 잘 자도 많은 것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꿀소금 수면법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91의 나이에도 저는 매일 진료를 보고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밤에 잘 자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자니까 낮에 힘이 있고 환자분들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초 자가 테스트. 당신의 수면 상태는? 이제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각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1점입니다. 첫째, 잠자리에 누운 후 30분 이상 잠들지 못하는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입니까? 둘째,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입니까? 셋째,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까? 넷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피곤합니까? 다섯째, 낮 동안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여섯째, 수면제나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고 계십니까? 일곱째, 코골이나 숨이 막히는 느낌 때문에 깬 적이 있습니까? 여덟째,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불규칙합니까? 9째, 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합니까? 10째, 배우자나 가족이 당신의 수면 습관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습니까? 점수를 세어보십시오. 0점에서 2점, 수면 상태가 양호합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점에서 5점, 가벼운 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일 프로그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2주에서 4주 안에 개선됩니다. 6점에서 8점, 중등도의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꿀소금 수면법과 함께 생활 습관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9점에서 10점, 심각한 수면 장애입니다. 반드시 수면 클리닉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수면 무호흡증 같은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자가 점검 도구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변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추가 팁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7일 프로그램 외에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작은 팁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두꺼운 양말을 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천이 낮아지는데 이때 손발을 통해 열을 방출합니다. 발이 따뜻하면 이 과정이 더 수월합니다. 둘째, 침실은 잠자는 곳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침실은 잠자는 곳이라고 학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침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셋째, 걱정 노트를 작성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머릿속을 떠도는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내일 할 일, 걱정되는 일, 기억해야 할 일 등을 모두 적으면 머릿속이 비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넷째, 478 호흡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3번에서 4번 반복하면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다섯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낮잠이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자십시오. 그 이상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십시오. 하지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십시오.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지만 잠들기 직전의 운동은 오히려 각성 상태를 만듭니다. 오후나 저녁 일찍 가벼운 산책이 좋습니다. 일곱째,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베개와 이불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이불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대 매트리스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고 자주 깨게 됩니다. 여덟째,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면 근육이 이완되고 잠들기 쉬워집니다. 격한 동작이 아니라 부드럽게 느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생활에 맞춰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약을 줄이는 방법과 주의사항.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약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혼자서 갑자기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처방한 의사와 상의하여 천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수면제를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 떨림, 발한, 심하면 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지도에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에 걸쳐 10%에서 25%씩 줄여갑니다. 꿀소금 수면법을 시작하면서 약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2주는 약을 그대로 복용하면서 꿀소금물을 함께 드십니다. 7일 프로그램도 함께 실천하십시오. 이 기간에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합니다. 3주째부터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알을 먹었다면 3분의 3알로 줄입니다. 이 상태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유지하면서
잠이 어떤지 관찰합니다. 잠을 잘 잔다면 다시 의사와 상의하여 반 알로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나갑니다.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몇 달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도중에 잠이 다시 나빠진다면 약을 조금 늘렸다가 안정되면 다시 줄이면 됩니다. 약을 줄이는 과정에서 꿀소금물과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약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드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하십시오. 수년간 복용한 약을 몇 주 만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고민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가족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당신이 수면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거나 침실을 어둡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가족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면 수면 개선이 훨씬 수월합니다. 또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 강좌에 참여해 보십시오.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만나면 위로가 되고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의사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수면 문제가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면 클리닉에서는 수면 다원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이제 여러분께서 그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권합니다. 당장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그저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드시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흐름을 멈추지 마십시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 가능하면 4주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십시오. 완벽한 수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10분 더 빨리 잠들었다. 새벽에 깨긴 했지만 다시 잠들 수 있었다. 아침에 조금 덜 피곤하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작은 성공을 스스로 인정하고 격려하십시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수십 년간 쌓인 수면 문제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아집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은 오늘의 당신보다 더 잘 잘 것입니다. 석 달 후에 당신은 한 달 후에 당신보다 더 잘 잘 것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오래된 불면증이라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80대, 90대에도 수면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밤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꿀과 천일염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내일 장을 보러 갈 때 꼭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한 잠은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꿀소금 수면법을 실천해 보신 분들,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매일 실제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 전하는 삶을 바꾸는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수면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치매 예방, 관절 건강, 마음 건강 등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한 잠, 건강한 하루, 그리고 건강한 노년. 오늘 밤부터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잘 잘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밤 내디디십시오. 91년을 살아온 이 늙은 의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다시 편안한 잠을 되찾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